안녕하세요. 서울 속리단길에서 속리단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영 대표입니다. 현재 속리단길에서 유기농 막걸리 양조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 양조한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 가운데에 막걸리 제조장이 있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보는 재미도 있고 직접 양조한 시그니처 막걸리 선물 세트까지 제공하면서 힙한 공간으로 즐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는 수제 막걸리 제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두 가지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맵쌀과 찹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막걸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찹쌀과 맵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두 종류의 쌀을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찹쌀과 맵쌀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분자 구성 차이로 구분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찹쌀로 만든 막걸리가 맵쌀로 만든 막걸리보다 더 단맛이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모르셔도 맛있는 막걸리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재료에는 그 밖에는 누룩과 효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누룩이랑 효모를 사용하셔도 맛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레시피가 있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여러 종류를 사셔서 테스트해 보시면서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막걸리를 담기 위한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용기에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큰 밥솥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예 이제 큰 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막걸리 발효조입니다. 네, 이렇게 안에는 저희 막걸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쌀을 담아서 이제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쌀을 씻어 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쌀 불리기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밥이랑은 다르게 물 빼기 작업이라는 걸 하실 텐데요. 이제 물 빼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증기로 쌀을 찌기 때문에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빼기 작업을 해주셔야 지른 밥이 안 됩니다. 쌀 불리기 작업이 끝나고 물 빼기 작업 1시간이 끝나시면은 이제 다음으로 고두밥으로 이제 찌게 되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고두밥으로 쪄주시고 다 완성이 되시면은 이제 쌀을 좀 식혀주세요. 왜냐면은 막걸리를 만들 때 온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5도에서 30도 정도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쌀을 뜨거운 쌀이 아닌 좀 식힌 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빚는 게 좋습니다. 간 나온 고두밥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효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식히고 나서 이제 발효통 안에 넣을 건데요. 발효통 안에는 이제 물과 쌀 찌면서 만드는 수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수국이랑 물이랑 이제 식혀진 고두밥을 넣으시고 한 3, 4일 정도 숙성하시면 맛있는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수국이란 먼저 쌀을 고두밥에다가 물 넣고 효모를 넣고 누룩을 넣는 것보다 먼저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요. 누룩이라는 게 이제 필렛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먼저 물에서 잘게 풀어서 아예 액체로 만들어서 보다 좀 더 활성화가 잘 되고 발효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막걸리가 되는 원리를 아셔야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쌀에 있는 전분을 효소가 먹고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포도당을 효모가 먹고 또 알코올로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과정을 잘 아셔야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맵쌀입니다. 이 다음은 유기농 찹쌀을 무게에 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1:1 비율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4kg. 앞전에 맵쌀 4kg에서 총 8kg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기농 찹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기농 맵쌀입니다. 그럼 이제 쌀을 씻으러 가볼게요. 이제 다음은 쌀 씻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쌀 씻는 거는 요령은 딱히 없고요. 이제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도전 기술이 별로 안 좋아서 이물질들도 많고 그랬지만 요즘엔 도전 기술이 좋아져서 쌀을 뭐 막 100번 씻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쌀을 3번 정도 씻으셨으면 이제 쌀 불리게 하실 건데요. 요 정도 만들면은 500ml 기준으로 막걸리 한 100병 정도 나옵니다. 네, 여기 또 마찬가지로 3번 다 씻어서 또 불리기가 들어갈게요. 네, 요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러고 이제 1시간 뒤에 물빼기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쌀 불리기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물빼기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빼기 작업할 때 필요한 장비는 이제 저희 고두밥 찜기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우연스럽게도 잘 맞아가지고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다 보니까 쌀을 이제 푸기가 힘들어서 이제 면보를 깔아줄 건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배로 된 면보를 썼지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실리콘 된 면보를 이제 어디서 구해가지고 실리콘으로 된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롤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위로 잘라서 재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쌀을 부어줄 건데요. 이제 불린 쌀을 저기다 부어주세요. 고두밥을 골고루 있게 이렇게 골고루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어주시면 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닫고 이제 찜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두밥을 쪄볼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물빼기 작업했던 쌀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고두밥 찜기에 올려놓을 건데요. 이쪽에 이제 고두밥 찜기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밥을 찌는 원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잘 닫혔는지 확인한 후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면은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네, 이제 수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수국을 만드는 이유는 먼저 그냥 누룩이랑 효모를 넣으셔서 바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미리 물에 타가지고 미리 활성화 좀 시켜서 좀 발효를 좀 더 보다 수월하게 하려고 수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보시다시피 이제 누룩이랑요 이렇게 각종 효모들이랑 이제 물 1리터 기준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계량누룩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용량이 적혀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막걸리는 사용량 원료의 2%에서 2.5% 넣으시면 일반적인 막걸리가 됩니다. 10kg 기준으로 한 200g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누룩도 마찬가지로 솔곡이라고 하는 누룩인데요. 요거는 이제 SP가 좀 계량 누룩보다 적어요. 이제 누룩마다 다 비율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제 SP 수가 있어요. 역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누룩에 들어간 양이 다르고 계량 누룩은 그거를 이제 계량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소량만 넣으셔도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누룩이랑 이제 효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법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하셔서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누룩과 효모들을 이제 배합해서 물에 섞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만든 이제 액체를 수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수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두밥이 다 완성됐는데요. 안쪽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고두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고두밥이 잘 돼서 뜸을 이제 들여가지고 고두밥을 식히러 가볼 거예요. 이렇게 고두밥 식히기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1, 20분 정도 식힌 다음에 그리고 막걸리에 바로 이제 넣으면은 이제 3일 뒤에 맛있는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잘 저어주시면 돼요. 네, 아까 만들었던 수국을 이제 붓겠습니다. 잘 헹궈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온도 유지. 네, 전원을 켜주신 다음에 그리고 온도를 25도로 맞춰줍니다. 네, 현재 25도가 되어 있죠? 네, 이러면 완성입니다.
이제 막걸리를 다 숙성된 막걸리를 짜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이제 앞서서 이제 위생용품들을 이제 먼저 작용해 주셔야 돼요. 네, 매주시고 이제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위생모를 착용해 주세요. 촬영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장갑은 원래는 이제 착용을 안 하는데요. 착용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막걸리를 빚으면서 니트릴 장갑을 꼈었는데요. 아무래도 고무 냄새가 좀 배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알코올인데 소독을 해주시고요. 네, 이 안에는 이렇게 4일 정도 숙성된 막걸리가 들어있습니다. 요 뽀글뽀글한 거 보이세요, 혹시? 아직도 발효 중인 겁니다. 이제 이 막걸리를 짜볼 건데요. 요렇게 천이랑 뜰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물주물. 네, 너무 많이 짜주셔도 안 되고요. 너무 살살 짜주셔도 안 되고 적당히 짜주셔야 됩니다. 조금 짜면은 만드는 쌀에 비해 막걸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짜면은 엄청나게 걸쭉한 이제 죽 같은 막걸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송리단 양조장의 시그니처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를 병에 담아 볼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 시그니처 유리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담을 깔때기랑 이제 통, 그리고 이제 병뚜껑이랑 위쪽에 이제 준비된 한치, 이제 패키징이랑 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한번 담으러 가보실까요? 잘 익은 막걸리가 역시 청포도 샤인머스켓이랑 배 살구향이 좀 나고요. 저희 막걸리는 이제 달달하면서 좀 산미가 좀 있어서 새콤달콤하고 이제 요구르트 같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병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막걸리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어서 좀 저렴한 막걸리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병에 담겨도 좋지만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만든 막걸리 좀 가치 있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제 유리병에 담겨서 이쁘게 패키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를 병에 담았는데요. 한번 패키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막걸리 병입니다. 이쁘죠? 네. 자, 이제 뚜껑으로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꽉 닫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한지입니다. 아무래도 막걸리가 우리나라의 전통주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느낌 많이 나는 이런 종이를 제가 선택했고요. 예, 쏟아서 느낌을 좀 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정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돌도 말아주세요. 끈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오게 해서 2번 정도 말아주시면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막걸리지 완성입니다. 아무래도 배합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안 맞게 되면은 이제 라면도 마찬가지로 스프를 너무 많이 넣는다던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맛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찬물에다 라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펄펄 끓는 물에 계속 오래 있는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라면 맛이 또 변하는 것처럼 막걸리도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막걸리가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뭐 짧게는 뭐 2주, 3주에서 뭐 길게는 몇 달 만에 이제 만드는 막걸리였는데 이제 막걸리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면서 3, 4일 만에 만들 수 있는 막걸리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빚는 술을 단양주라고 하고 두 번에 빚는 술을 이양주, 뭐 세 번에 빚는 술을 삼양주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단양주가 실패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림도 이제 볼펜으로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하고 볼펜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실패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막걸리도 여러 번 빚어야 이제 좀 단단한 완성도가 높은 막걸리가 나오는데요. 단양주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막걸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 제조 실습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속리단 양조장의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